안녕하십니까.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한국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 오늘은 전한길은 누구인가, 전한길을 한번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명이 전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활동을 하면서 자기 활동명을 전한길로 바꾼 거죠. 본인 설명에 의하면은 나는 쭉 한 길로 가겠다, 일관된 길을 걷겠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전한길로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기가 한때는 노사모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한길은 본래부터 극우였다, 일관되게 극우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맞아서 극우 세력이 총궐기하자 전한길도 본색을 드러내고 커밍아웃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똑같은 소망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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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의 고향은 경상북도 경상군입니다. 지금은 넥스트 스터디라고 하는 공무원 교육업체의 한국사 강사로 있고요. 학교는 경상북도 경상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경북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리교육과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런데 다시 대학원 한국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은 못하고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한 상태다. 그래서 전한길의 전공은 지리학이다,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전한길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제도권 안의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전공이 지리학이었다, 그래서 뭐 수업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전공이 지리학이었다, 한국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마치고 대구에서 입시학원에서 사회탐구하고 한국사를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사를 주 종목으로 택한 거죠. 그거는 아시겠지만은 한국사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2009년부터 공무원 수험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1타 강사가 됐다. 누적 수강생이 100만 명이 넘고 최근 10년 동안 공무원 수험 시장 한국사 분야에서 1위 1타 강사로 유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제가 보기에는 강의 스타일이에요. 강의 스타일이 뭐냐? 학생들이 보니까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부르는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를 해요. 한때 자기가 개그맨을 지망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좀 강의 스타일이 코믹해요. 막 욕설이 난무하는데,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씨발놈이, 이 씨발 새끼, 에이 씨발, 이런 식의 비속어가 난무를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행어예요.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이 새끼들, 대가리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공부하면 딱 맞은 새끼들 보면은 성적 지휘가 안 해놓고 씨발 필기노트 봤는데, 오늘 내 카페에 그런 글이 있었어. 필기노트 봤는데 30점 나왔대. 이 씨발놈 새끼. 그만큼 코믹하고 수시로 욕설이 튀어나오고 비속어가 튀어나오니까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조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한길의 한국사 강의가 인기를 끌었다. 제가 보기에는 전한길이 한국사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뛰어나고 아주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키긴다기보다는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이 강의 스타일의 매력, 이것이 전한길을 1타 강사로 만들었다. 제가 전한길은 일관되게 극우였다, 원래부터 극우였다라고 말씀드린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세 가지 음모론을 맹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수준 낮은 정치인 윤석열, 맹탕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건 당연한 거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치인 김진태가 강원도 지사에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압승한 건 당연한 거고,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압승한 거는 부정선거고,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두 번째, 중국 음모론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중국 간첩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몰려와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에 침투를 해가지고 중국 간첩들이 부정선거를 만들었다라는 중국 음모론이에요. 세 번째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각 시민단체를 장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공산주의 음모론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음모론, 하나도 실체가 없어요. 그런 세 가지 음모론을 맹신을 하고 있다. 그런 세 가지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이 누구냐? 극우 기독교,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그런데 전환길은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극우다. 우선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수업 영상을 업로드 시키던 유튜브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영상을 막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대구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그리고 뭐 광주에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을 돌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은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조사 해킹 위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두 번째, 중국 음모론이에요. 전환길의 수업을 보면은 중국을 혐오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해요. 짱깨 쉐끼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친하고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이 몽골족하고 만주족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었잖아요. 중국 한족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예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이죠. 그런데 전환길은 몽골족이나 만주족의 침략을 마치 중국 한족이 침략한 것과 동일시하면서 과장되게 반중 혐오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세 번째, 야당하고 시민단체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라면서 박정희 시대 때부터 활용했던 반공 빨갱이론이죠.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자기 영상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세 가지 음모론을 가장 광범위하게 지금 퍼뜨리고 있는 세력이 극우 기독교 세력인데, 전환길은 극우 기독교 신자예요. 강의를 할 때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을 해요. 그리고 한때 출판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랑 똑같아요. 에브라임이라는 출판사예요. 다음에 본인 입으로 나는 소년보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년보가 누구냐? 소년보 목사가 누구냐? 정광훈 못지않은 극우 기독교 목사예요.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극우 기독교 세력의 중심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소년보 목사예요. 그리고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이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서 교회도 한동안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중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전환길이는 길길이 날뛰면서 정말 속된 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이거 종교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을 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내뱉고 있다, 쏟아내고 있다.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전환길은 원래부터 극우였고 일관되게 극우였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면은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극우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고, 철수시키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려고 이제 극우 세력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 국민적인 어떤 비판 여론이 거세니까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윤석열의 그 역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한 수험생이 온라인 카페에서, 전환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아니 홍범도 장군 흉상 그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환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문제인데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 이슈는 금기시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피해갔어요. 왜 그랬을까? 전환길도 똑같이 윤석열이나 극우 세력과 입장이 똑같았던 거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거의 뭐 90% 100% 역사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전환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 안 내릴게. 그리고 우리 카페는 그런 문제 안 다뤄. 그게 왜 정치적인 이슈입니까? 역사적인 이슈고 역사적인 문제죠. 과연 한국사를 다루는 강사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왜 전환길이가 지금 이 국면에 커밍아웃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아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왔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극우였기 때문에 극우 세력이 총 걸기하니까 이때 나도 커밍아웃 하자 해가지고 저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다. 그게 뭐냐? 돈이다. 경제적인 이유다라는 거죠. 전환길이가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하다 보니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몇 번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올해 세금을 15억 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내가 세금을 25억 냈다. 많이 낼 때는 세금을 30억도 내봤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업계에서 추산하는 전환길의 연봉은 40억 미만이에요. 30억에서 40억. 연봉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강의료 수입의 일부, 이제 학원하고 나눠 갖는 거죠. 교육업체랑. 그리고 뭐 교재비라든가 등등인데 공무원 수험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쪼그라들었어요. 작년에 구급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이 10만 3,500명이에요.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44%가 감소를 했어요. 44%. 절반 이상, 불과 4년 새에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면은 전환길이 자기가 세금을 30억도 내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4년 전, 5년 전 한창 공무원 수험 시장이 잘 나갈 때 작년에 자기가 25억 세금을 내봤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수입이 줄었다. 많이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수험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교육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작년까지 전환길이 소속돼 있던 데가 어디냐? 가장 큰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이라는 업체에 강사로 소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메가공무원을 접었어요. 다른 데로 넘겼어요. 넥스트 스타디라고 하는 업체,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넘겼어요. 그러면은 전환길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망은 더 안 좋아요. 지금 저출생 때문에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공무원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더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을 또 안 봐요. 그러면은 최근 4년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30억, 40억이 아니라 10억, 20억으로 줄어들고 한 자리 사이로 줄어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환길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떼돈을 벌고 있네요. 슈퍼챗으로만 막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번다는 거를 전환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던 꽃보다 전환길이라고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극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음모론, 빨갱이 음모론, 공산 전체주의 국가 음모론, 이걸 막 올리니까 극우선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19일 날 구독자 수가 57만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2월 14일 기준으로 124만 명이에요. 2배 이상 늘었어요. 불과 3주 사이에 2배 이상 늘었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이달에 꽃보다 전환길에 유튜브 수입이 얼마나 될지 구글에서 이제 광고를 붙여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걸 봤더니 1억 1,7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4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연간 수입이, 유튜브 수입이 20억, 30억은 금방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근 4년 사이에 공무원 수험 시간이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앞으로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득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소득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가 커밍아웃하고 여기에 뛰어들었다. 제가 판단한 게 그래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환길은 교육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아무리 사교육 시장에 있다고 그래도 한국사 강사잖아요. 제도권 교육에 들어와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주입해서는 안 돼요. 그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사고 교육자가 기본 아닙니까? 사실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면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자기의 극우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지금 전환길은 유튜브 이외에 온라인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카페의 목적은 수업 카페예요. 한국사, 전환길한테 온라인으로 한국사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의문점 같은 거를 띄우면은 전환길이 답변을 해주는 수업용 카페인데 최근에 유튜브처럼 정치 커뮤니티로 변질돼 버렸어요. 전환길이 자기의 극우적 주장들을 막 거기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 제가 댓글을 몇 개 봤더니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느냐. 아니, 수험 정보 얻으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수업 카페를 정치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공무원 시험 몇 달 안 남았는데 거기는 신경 안 써주시고 왜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데만 혈안이 돼 계십니까? 이런 식의 지금 그 비판, 수험생들의 비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환길이 작년 예능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환길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전환길 씨, 당신은 교육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아니면 극우 선동꾼입니까? 10대, 20대 젊은 학생들한테 당신의 극우적인
그런 의견을 주입하는 거, 극우적인 가치관을 퍼뜨리는 거,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 전체 국가 음모론, 중국 음모론을 주입하는 게 과연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당신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지학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